10명에 9명은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이 행위를 10번을 해본 사람도 한 번이 물려서 지금 다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처음 해보는 당신이 이 일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강남 빌딩 관련해서는 표면적으로 강남 빌딩이지만 한국에 현존하는 모든 부동산에 똑같은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1+1 강남 빌딩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서울 안에 괜찮은 건물을, 정확히 말하면 괜찮은 토지죠. 건물은 그 위에 얹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적용돼서 그 가치는, 잔존 가치는 점점 소멸돼 가니까 그게 메인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신축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봐요. 결론은. 왜 그러냐면 이제 신축을 저 역시도 하려고 그랬죠. 왜 하려고 그랬냐면 이사 다니기 싫으니까. 예. 이사 다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서울로 이제 가고 싶은데, 또 남의 사무실 가서 또 인테리어하고 또 철거하고 또 몇 년 있다 또 이사 다니고, 이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건설업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내 건물 사서 내가 지어서 쓰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선 이 생각을 조금 제가 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깊게 오고 길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했던 얘기 중에서, 저도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전에는 좀 안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려고 하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다방면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제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뭐가 있냐면, 어쨌든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건 적건 내가 공부를 해야지 전달할 수 있지, 그냥 내가 뇌피셜로 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창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 찍으면 찍을수록.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저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어, 경기 침체가 깊고 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중개법인들한테 오다를 내린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원가 80억짜리를 난 65억에 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서 에쿼티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비용 들어가고 건축 끝났는데 건축이 조금 미진해. 상관없다. 근데 그 원가가 65억이야. 그럼 난 검토할게. 이게 이제 제가 오다를 내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오다 내린 부분에 바닥에 깔린 저의 생각은 뭐냐면, 건물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들을 매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 그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1+1 강남 빌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6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10가지 정도의 조건이 돼요. 근데 그걸 10가지로 나열하기엔 너무나 많으니까 6가지 조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조건에 충족하는 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B급, C급을 검토하는 거는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봐요. C급은 쳐다볼 게 없고, 최소 A급이나 B급, 그러니까 A급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살 걸, 정상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 정도의 A급이거나, 아니면 이거 B급인데 좀 많이 싸, 이 정도의 이거나. C급은 검토할 게 없죠. 이면에 들어가는 저 안쪽에 들어가는 주택가 있는 거는 저는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선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건 원래 그런 생각 없이 얘기를 찍었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이제 욕먹는 걸 피해서,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1 강남 빌딩의 출발은, 강남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건 제가 사고 싶어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자료 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이런 뭐 건물을 보러 다니고 한 게 이미 이제 몇백 개가 됐죠. 어느 순간부터는 셀 게 의미가 없는 정도가 됐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한 2년 동안 그냥 맨날 검토만 하고 맨날 보기만 하고 맨날 이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네 살 의사가 있어라고 물어봐요. 또 어떤 분은 총알이 있어 물어봅니다. 어,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되게 손실이 큽니다. 강남 빌딩 관련해서는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무조건 돈 버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신축 사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1+1 강남 빌딩 조건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설이 긴 이유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얼마에 엑시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최근에 신축 판매업, 그러니까 디벨롭이라고 말하는 그 행위의 한 가지였는데 가장 큰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 땅을 50억에 사서 건물 20억에 올려서 80억, 90억에 파는 게 가장 러프하게 많이 일어나는 이벤트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명에 9명은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이 행위를 10번을 해본 사람도 한 번이 물려서 지금 다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처음 해보는 당신이 이 일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세요? 10%가 안 되는 게임을. 본인은 실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공부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관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거시적이나 미시적이나 경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건 디벨로퍼가 하는 사업의 영역인데,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지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이 성공할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유튜브를 뭐하러 찍냐? 하지 말라고 해서 찍는 거예요.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또 다 할 거면 하겠죠. 근데 그 우선 제가 보는 판단의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는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질문은 이 답변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성공할 확률은. 그러니까 그리고 디벨롭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종본을 하고 있고 이 일을 내가 19년째 하고 있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장고를 때리고 이렇게 많은 걸 살피고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계속 살피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본업이 이 업종도 아닌 사람이 이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지금 와서 보면 아주 되게 큰 거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해요. 근데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몸으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월말 결제인데 어느 순간부터 물건이 나가면 바로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물건이 나가기 전부터 결제를 해달라고 해요. 그거는 협력업체 상황이 안 좋아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업체들의 성향이 바뀐 건 위축이 되는 거를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죠. 대금 결제에 대해서. 그럼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금 시장이 이렇구나. 너무나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경기 침체의 시간이나 깊이가 깊고 길게 갈 거다라는 거는 뭐 근데 그건 갖고 있는 생각인 거고, 뭔 얘기가 다 일로 빠졌죠, 근데? 경기 침체. 예? 이게 기회다. 기회다. 그쵸.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기회라고 보냐면, 저는 제가 그러니까 IMF부터 지금까지
그 자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그 시기가 굉장히 버블이 많이 생겼던 시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때는 다 당연히 팔아서 돈을 번 거고, 불경기 때, 침체기 때 괜찮은 자산을 싸게 사서 돈을 버는 게 제가 지금까지 자산을 증식했던 방법이에요. 이고,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거는 솔직히 되게 제한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몸이 하나고,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막 키워서 공사를 수주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적정 수준의 일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리지 않아 왔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산의 투자인데, 그 투자를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지 마라 강남 빌딩 찍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왜 사냐 이거죠. 이제 하락의 초입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는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산 사람도 있고, 사서 이제 몇 억이 올라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못 사서 마음적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는 뭐냐면 전세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집 사서 한 3, 4억 오른 애랑 전세 10억짜리 사는데 거기서 전세금 2억을 또 올려줘야 돼서 또 추가로 담보대출 받던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 애랑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른 애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전세를 올려줘야 될 친구는 깝깝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전세금을 빼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냐, 이거에 대해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마, 그냥 하지 말고 반월세로 돌리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다행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집을 사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얘기를 하죠. 공급이 없다. 그리고 건축자재비가 올라서 더 이상 이 가격 공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거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경기 침체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양하는 것도 아주 미봉책, 언발의 오줌 누기지, 그게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뒤로 하고, 저의 생각은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니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을 두고 그 조건에 맞는 땅을 사자. 건물을 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 신축은 하지 말자요. 건물 신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을 하는 건 선수들의 영역인 거고, 선수가 아니신 분들은 건물 신축을 할 필요가 없고, 괜찮은 부지를 사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약간 이 빌딩 시장 쪽으로 오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저는 월세가 안 나오는 땅들을 주로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도 당연히 월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지를 받는 경우는 있죠. 임대를 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는 땅은 돈만 들어가요. 뭐 경기도에 있는 땅들도 그랬고, 뭐 화성이나 뭐 부천이나 뭐 안성이나 홍성이나 뭐 전부 다 그랬고, 강원도에 있는 땅도 그랬고, 뭐 다른 제주도에 있는 거나 아니면 뭐 경상도에 있는 거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제가 땅이 많은데 그 땅들은 다 돈만 받아가지 저한테 돈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돈을 주는 경우는 강원도에 있는 농지나 뭐 도지를 저한테 주지,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좀 생각이 틀리냐면, 대부분의 이 강남 빌딩에 진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빌딩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 선수보다 초짜가 훨씬 많아요.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선수들은 원래 해오던 대로 해왔던 거고, 초짜들은 누가 돈 얼마 벌었다고 하니까 그 시장에 미친 듯이 몰려들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뭐 10억 넣어서 뭐 30억을 벌었네, 50억을 벌었네, 그걸 뭐 자극적인 소재들을 막 찍지 않습니까? 찍으니까 눈이 헷가닥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 버는 거를 왜 남한테 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돈 버는 거 나 혼자 조용히 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아까 대표님하고 얘기 나눴듯이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잘 만들어서 내가 혼자 조용히 벌지. 그리고 그거에서 정점을 찍었을 때 내가 유튜브에서 노출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지. 조용히 바닥에서 수면 아래서 돈 벌고 있는 거를 왜 유튜브로 얘기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어그로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신축을 하지 말고 경기 침체가 길어질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좀 이렇게 검토하시고 공부하셔서 그거에 맞는 부지를 찾자. 그리고 부지가 사업 부지가 이 건물을 신축할 사업 부지가 또는 임대 사업을 할 사업 부지가 지금 당장 월세가 수익률이 안 나와도 그 월세 수익률에 착시를 두지 말자고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강남 빌딩 보통 3.5% 보고 서울 안에 5%를 보고 서울 외곽을 7%를 보거든요. 그게 거의 공식 룰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7%는 그냥 노멀한 거고, 강남에서의 3.5%도 노멀한 거고, 서울 안에서 5%도 노멀한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로 나가면 10% 넘는 것들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건 좋으나 그거에 맞춰진 그거에 세팅된 물건을 사는 건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죠. 그게 뭐냐면 본인이 땅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수지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한, 또 가설계를 뜰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률이 세팅된, 이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맞춰서 이게 3.5% 나올 거예요, 뭐 4%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오면 지금처럼 다 공실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실인 건 공실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서두는 이 정도 얘기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1+1이 뭐와 뭘?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살 수 있다고요. 하나 값으로 두 개를 산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솔깃한데. 예, 그게 여태까지 제가 사업했던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그러니까 정확히 좋은 땅이 아니라 상승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건이 안 돼서 못 사는 땅을 그냥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 땅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그 땅을 유동화시켜서 얘처럼 좋은 건 다음엔 못 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평가돼 있는 좋은 땅을 사는 시기는 경기가 막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추락하고 있을 때요. 그때 겁나서 소리 안 나가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 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화성,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정남에 땅을 샀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몇 년, 10년은 안 된 것 같고, 아주 그때 샀거든요. 샀는데 그때 제가 이제 30만 원대 샀죠. 땅을. 뭐 교회 옆에 교회까지 하나 샀으니까 교회까지 산 거를 계산을 하면 그 30만 원대 샀어요. 교회까지 합치면 평균 한 40만 원대 되겠네요. 그래서 3,000평을 샀어요. 3,000평을 샀습니다. 샀고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한 4,500평 정도 팔았고, 그리고 지금도 천천히 팔고 있는데 지금 저희 매각 신고되는 금액은 2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배 정도 차익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땅을 사는 시점은 경기가 꺾여서 막 하락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 있을 때 샀죠. 샀고, 그 지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 당시에는 사건이 두 개였는데, 한 사건은 단독 응찰이었고 한 사건은 사람이 한 28명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그렇게 들어올 만한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그 당시 감정도 되게 적게 잡혔고 낙찰도 싸게 받았거든요. 물론 이런저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 땅을 싸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윤이었고 네. 3,000평짜리 화성의 땅을 샀고요. 근데 그 땅을 딱 그 땅을 살 때 화성시 인구가 60만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60만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고 그리고 이제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거든요. 100만이 작년인가 넘었습니다. 넘었고 당연히 땅 가격이 올랐겠죠. 그리고 인구가 40만이 늘어나면서 교통이 당연히 발달되겠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 공장이 늘어나던 아니면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 늘어나던 그런 인프라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수요 공급인데 땅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늘어나면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거를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죠. 어쨌든 그 땅은 이제 화성 정남이라는 지역인데 그 오산에서 그러니까 향남과 정남 IC의 중간 정도에 있어요. 있는데 그 땅은 지금도 가치가 꽤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은 막 제가 열심히 안 파는 이유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크니까. 네, 그래서 막 열심히 많이 팔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차익이 생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뭐 얼마의 볼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200억대 부자예요, 300억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단순하게 계산해도 3,000평에서 500평 팔았고 2,500평 남았으니까 그걸 200만 원 계산하면 그거만 50억입니다. 근데 그럼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50억짜리 땅을 5억 해줄까요? 10억 해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괜찮은 물건을 살면 그 동네 실거래가가 찍히고 시세가 올라가고 상황이 바뀌면 이게 그냥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은 유동화시키면 됩니다. 그 유동화시킨 거 가지고 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단추가 잘 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를 찍었을 때 강남의 빌딩을 100억짜리 샀어요. 근데 그걸 작년에 샀어. 그러면 그게 다시 200억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그분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될걸요? 왜냐하면 핵심지로 모여드는 게 그러니까 서울 중심에 있는 게 수익률이 낮아도 사람들이 왜 서울 중심으로 그 땅을 사냐면 또 그 건물을 사냐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수익률이 낮아도 강남에 있는 건물 사는 건 안전자산이 생각하니까. 근데 안전자산이 수익률이 높나요? 아니에요. 낮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건 리스크가 그만큼 존재하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성의 땅을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 아니고요. 그냥 제 사를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건 경기 하락이 왔을 때 그 하락 추세를 잘 확인해서 그 시기에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된다. 근데 그건 신축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이 얘기의 취지인 거죠. 그리고 그런 물건을 그런 땅을 싸게 사서 그 땅을 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해서 바닥에 L자형으로 쭉 바닥을 기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반등의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럼 반등의 시기가 올 때 A, B에 있는 A, B 등급에 있는 땅을 하나 산 그 이제 땅과 건물은 이 L자형에서 상승 시기가 시작될 때는 내가 100원에 샀으면 100원의 담보로서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이 있어서는 얘가 150원, 120원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때 처음에 샀던 물건에 대한 유동화를 시켜서 거기서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예, B급, C급이 있는 걸 사면 됩니다. 물론 A급, B급을 또 사면 좋겠지만 A급, B급은 안 와요 그때는. 그러니까 A급, B급은 뭐냐면 우리가 바닥을 모르고 하락할 때는 A급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가 사무실 수원 영통에 저희 이 사무실에 상가가 한 150개, 200개 되거든요. 이게 경물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싸냐면요. 150개, 200개가 쭉 유찰이 돼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누군가 딱 한 20개를 사들여요. 그때가 제일 싸요. 왜냐면 바닥인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낙찰 가격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동네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예? 건설업하고 맨날 건물 지으러 다니고 맨날 현장 관리 감독하러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현장 도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부캐 정도로 얘기하죠. 뭐 이제 뭐 별도의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런 시기에 건물을 사는 게 또 땅을 사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에요. 결론은. 지금도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언제 살 겁니까? 물어봐요.